보물섬 허일도가 염장선과 손을 잡고 서동주를 대산에서 제거하려는 이유?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아래를 클릭해 주세요. 허일도가 서동주를 제거하기 위해 염장선과 손을 잡은 것은 단순히 서동주를 싫어해서가 아닌 듯하다. 하지만 서울의 권력을 빼앗길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기도 합니다. 서동주를 죽인 것은 대산을 삼키기 위해서였다. 서동주를 죽인 것은 누구도 조직 내에서 그의 지위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고, 서동주가 차강천 회장이 사생아를 데려와서 아들과 유산을 놓고 다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서동주가 염장선의 스위스 계좌를 해킹하면서 혼란은 더욱 심해졌다. 서동주를 살해한 증거를 촬영했다는 사실을 알고 염장선의 꼭두각시가 된 듯 그를 책임지게 된 것이다. 염장선은 그에게 스위스 은행 계좌에 있는 20억 원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엄청난 액수의 돈을 보고 몸을 떨었다. 서울은 죽었고 계정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염장선에게 보상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우울해 보였다. 그는 염장선에게 20억을 어떻게 갚을지 몇 시간 동안 생각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경찰이 비밀 금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집에 가서 금고의 비밀번호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비밀번호를 발견했을 때 구원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는 비밀번호를 입력했지만 열리지 않았고 그는 다시 절망에 빠져 쓰러졌습니다. 그는 기분이 나쁜 채로 집에 들어왔고 방에 들어갔을 때 그의 아내는 그가 개인 전화로 그녀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덕희는 서동주에게 전화해서 당장 이 일을 멈추라고 전해달라고 했다. 허일도는 서동주를 쏜 사람이 자신이었기에 믿지 못하는 듯했다. 하지만 차덕희는 그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서동주에게 전화해서 여운남과 사귀지 말라고 하라고 재촉한다. 허일도 수화기를 들고 아무렇게나 전화를 걸었는데 놀랍게도 수화기 저쪽에서 익숙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서동주였습니다. 그는 이 순간 자신의 생명을 구할 희망의 한 줄기 빛을 들은 듯했습니다. 그는 곧장 염장선의 집으로 가서 서동주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염장선은 이 소식에 충격을 받고 즉시 부하 천구호에게 명령하여 허일도를 따라가 서동주를 찾아 살려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당시 배원배와 서동주는 둘 다 자신의 정체에 대한 단서를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특히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배원배는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인물이지만 공개할 수 없는 큰 비밀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그가 경찰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는 서동주가 자신이 숨기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신과 마찬가지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까봐 걱정한다. 그래서 두 사람은 비공식적인 장소, 아무도 그들을 추적할 수 없는 장소에만 갈 수 있었고 그 중 하나가 인터넷 카페였는데 그곳에서 발각될까봐 두려워하지 않고 정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을 들여 관련 실종 사건을 조사하고 알아내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현이라는 이름에 대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찾아낸 결과는 전혀 의미가 없어 보였고 그들은 좌절감과 희망을 잃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 모두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교착 상태가 더욱 심해집니다. 그러나 절망이 고조되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배원배의 전화가 갑자기 울렸다. 그는 이전에 욕설을 퍼부었던 사람에게서 또 전화가 온 줄 알았고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감정을 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억상실의 충격으로 통제력을 잃은 그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전화를 받았다. 그는 침착하게 대답하기는커녕 전화의 반대편에서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는 큰 실수로 판명되었는데 그는 그 전화를 받아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가 나중에 후회한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순간부터 진짜 위험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허일도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것은 그저 평범한 대화가 아니라 적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릴 수 있는 문을 열어준 셈이었다. 서동주는 이전에 이렇게 자신이 노출된 적이 없었다? 그가 숨기려고 했던 모든 것, 그가 찾던 모든 진실은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연히 적에게 자신의 위치를 드러냈을 때 갑자기 무의미해졌습니다. 이는 음모와 속임수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모든 작은 결정, 모든 충동적인 행동이 예측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적에게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상황을 위험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서동주 모르게 벌어지는 권력 다툼에 긴장감을 더한다.
그는 진실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할 때마다 새로운 장애물이 나타나고 더 위험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화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서동주를 정말 위험에 빠뜨리는 전환점이 됐다. 어둠 속에 숨어있는 적들은 어떤 실수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이제 그는 너무 많은 정보를 공개한 결과에 직면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많은 세부 사항이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우리가 더 깊이 파고들수록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서동주가 대기업 대산의 평범한 직원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지만 성현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 이름은 그저 평범한 이름이 아닌 이야기의 전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심오한 진실을 담고 있는 듯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성현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공사서가 보이는 반응이다. 공비서의 눈빛의 변화와 긴장감은 그가 다른 누구도 모르는 중요한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했다. 회사. 이 이야기 속 등장인물, 그리고 아마도 공사 자체조차도 이 이름 뒤에 숨은 진실을 숨기려고 노력하는 듯하지만 모든 것은 아직 완벽하게 조립되지 않은 퍼즐 조각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궁금해하는 가장 큰 의문은 성현이라는 이름이 정말로 이 미스터리의 진실을 푸는 열쇠인가 하는 것입니다. 서동주의 진짜 정체와 공사와의 연결고리는 오랜 세월 숨겨진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 이 이야기 속의 관계들은 점차적으로 드러나며 각각의 사건은 더 큰 호기심과 긴장감을 안겨줍니다. 서동주와 대산상사는 업무상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랜 비밀이 얽혀 있는 듯하며 이 이야기 속 모든 등장인물들이 그 비밀에 관여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가설 중 하나는 서동주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대산의 초대 회장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서동주가 일어나 대산그룹의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는 그와 염장선 사이에 큰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은데, 염장선은 이를 자신의 권력과 영향력에 대한 위협으로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권력과 돈을 위한 싸움뿐만 아니라 대산의 역사 뒤에 숨은 진실을 위한 싸움이기도 합니다. 각 등장인물은 자신들 속에 밝혀질 수 없는 비밀을 품고 있으며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과거의 사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동주는 단순한 잠재적 후계자가 아니다. 그는 이 모든 미스터리를 풀고 진실을 밝히고 일어난 범죄를 복수하도록 선택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동주의 여정은 어떻게 전개될까? 그는 성현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모든 비밀을 밝혀내고 거기서 자신의 미래와 염장선과 자신에게 해를 끼친 자들과 어떻게 싸울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인가? 이 이야기 속 인물들 간의 대립은 단순한 권력 투쟁이 아닌 진실, 정의, 복수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서동주의 부활은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결코 알지 못했던 모든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모든 진실이 밝혀졌을 때 서동주는 승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권력자들의 어두운 음모에 휘말리게 될 것인가? 시청자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다음 에피소드에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은 여기서 끝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최신 업데이트를 받으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